이제 집중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영상 한 편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가 되는 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전달력이 좋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쓸 텐데요. 이것들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셔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재명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사전선거와 본선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사전선거는 지난 24년 4월 총선 때 4월 5일, 6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4일 동안 투표함이 보관이 돼 있다가 본선거가 4월 10일 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본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쓰이는 개표는 K전자개표기고요. 개표가 되는 순서는 본선거를 먼저 개표를 하고, 그리고 사전선거를 후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본선거의 투표가 마무리되자마자 바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사전선거는 이후에 본선거 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후개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선거 시스템의 메커니즘인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전선거가 진행되고 4일 동안 어딘가에 보관이 되죠. 이때 투표지 가리 그리고 더하기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투표지를 추가하고 더하는 작업들은 사전선거가 진행될 때 이미 특정 후보의 투표 숫자를 임의로 늘려서 과표집된 그런 투표 인원수를 만들어 놓고 4일 동안 제작한 투표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증거들을 조합해 봤을 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본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개표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그 현장에서 그 당일날 개표 조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개표 조작은 선거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나는 개표 조작이 있고, 개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조작이 있는데, 그 전산 조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두 사전선거에 한해서 조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의 인원수를 늘리고, 그리고 늘린 사전선거의 인원수를 통해서 본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뒤집지 못할 경우 나중에 개표되는 사전선거 결과치를 후 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시켜서 본선거보다 앞서게, 그래서 뒤늦게 역전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개표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 퍼센테이지가 놀랍게도 63점 몇몇몇 대 36점 몇몇몇 이런 이제 통계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63대 36 이 비율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전선거가 진행이 되고 나서 4일 동안 이 투표함들이 어딘가에 보관이 되고 CCTV로 그 투표함들을 찍고 있는데, 그 CCTV 조작이 너무 쉽다는 거는 이미 지난 부정선거 세미나 때 CCTV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특정 화면만 고정을 시킨 다음에 투표함에 있는 부분은 이미지를 덧입혀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본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개표가 시작이 될 때 후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후작업은 선관위 연수원에 있는 중국인 해커부대, 지금 이제 이 중국인 해커부대의 뉴스가 언제 터지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중국인 해커부대가 외부에서 이 전자개표 조작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4일 동안 투표지가 모여 있을 때 이때 투표지를 갈고 더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국내 어떤 특정 인쇄업체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고, 또 선관위 연수원, 얘네들이 연수원에서 외국인들을 동원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가 굉장히 엉성하고 작업들이 조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 그리고 종이 색깔이 다르고 종이 질도 다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형상기억종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형상기억종인데, 후작업을 통해서 투표지를 추가로 넣을 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4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만 표가 되는 투표지를 일일이 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쪼들려서 도장을 겨우 찍고, 도장도 아마 인쇄된 도장,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에 인쇄를 해서 그렇게 뽑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신권 다발처럼 들고 와서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투표함을 열었을 때 이렇게 돈다발, 신권 뭉치 같은 그런 형상기억종이라고 변명을 한 이런 투표지가 잔뜩 나오는 것입니다. 본선거 개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중국인 해커부대가 선관위 연수원에서 사전선거 후개표가 진행이 될 때 여기서 이제 결과값을 후보정을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당락을 변경하는 이런 후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이미 사전선거 결과값을 조정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당락은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작업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후보는 투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후보는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나중에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동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매우 크게 의심을 하는 지난 24년 선거 말고 그 이전에 2000년에 있었던 선거 때도 부정선거로 의심을 하는데, 삼립빵 박스에 들고 나온 이제 그 투표지를 삼립빵 박스에 이제 들고 와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지난 24년 총선과 그 4년 전 또 총선에서 20년 총선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규칙은 본선거 개표를 선개표를 하고, 그리고 사전선거를 후개표하는 이런 작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이유로 이게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변수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인천 부평의 삼산동에서 투표함을 들고 오는 선관위 직원이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보여서 지나가던 시민이 잡아서 이제 길에서 멈추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크게 논란이 될 뻔했었는데 어떻게 잘 넘어갔죠.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부평 삼산동에서 있었던 실시간 방송이 10만 명이 넘고 막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저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사전선거함을 먼저 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미 이재명은 굉장히 많은 추가 투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을 해서 넣었는데, 예상보다 결과값이 약간 모자르게 조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까보니까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중 관내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고 이후에 일반 투표함을 열게 돼 있다라며, 관외 사전투표함은 봉투가 있어서 봉투 작업 라인이 따로 있다 하고 개표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총선 때는 본선거를 항상 먼저 개표를 하고 사전선거는 나중에 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선거를 나중에 개표하고 사전선거를 먼저 개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재명이 초반에 굉장히 앞서갑니다. 60% 개표를 넘기는 상황까지도 이재명이 좀 앞서 있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가 본선거 투표가 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사전선거를 집중적으로 조작을 하는 부정선거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사전선거를 이미 정해놓은 결과값에 추가 작업을 못하도록 먼저 개표를 하면, 그러면 본선거 값을 건드리지 못하는 얘네들로서는 이후에 후보정 작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계엄, 계몽 사태 전부 실패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기존의 지금 선관위를 건들지 못하고 다음 대선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대선이 치러진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 대선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해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선거가 먼저 개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얘네들이 조작을 해도 보수 우파 후보의 투표가 60%가 넘으면 얘네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 조작 범위가 60% 이상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100%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작이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60% 근처에 맞추도록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보수 우파 후보를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과정이 이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60%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저 좌파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도널드 트럼프를 끝까지 막아내고 대통령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이 우리가 안 좋게 패배하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좌절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깨어있고 전 국민의 60%를 깨어나게 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